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주제와 여러분들 문제집에 54쪽을 펴보십시다. 네. 54쪽에 보면 이제 6번이죠. 6번. 2015년도 국가직 국어. 자, 질문 자체는 개인적 공권 물어봤어요. 자, 1번은 첫째 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규제 권한을 발동하는 것에 관해 행정기관의 재량을 인정하는 거주에 재량을 인정하고 있대. 그럼 뭐야?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법이. 응? 이거는 뭐야?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거지 해야 된다고 의무를 규정한 건 아니라고 원칙적으로.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철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것일 뿐, 그치?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첫째 줄에 힌트가 있잖아. 행정청의 재량을 규정하고 있대.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거 명령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건 상황 봐가지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 것일 뿐이지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의무를 규정한 건 아니다. 응?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지. 그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오늘 아까 공부한 거야. 2번은 이제 첫째 줄에 뭐야?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되려면. 응? 그러면 봐. 우리가 이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면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돼. 근데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첫째 줄 끝에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그지? 키워드.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셋째 줄 끝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래야 그런 의무를 위반한 애가 위법이 되고 그 피해자한테 개인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는 말이야. 배웠죠? 즉 법이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여한 게 누굴 위한 의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를 해야 된다. 그 중간에 있는 말은 둘째 줄부터 읽어봐. 단지 공공의 일반 이익만을 위한 의무이거나 그 옆에 행정조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에 불과하다면 설령 그러한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응? 그 키워드는 뭐야? 세 개 단어지.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했어야 되는데 그 위반한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를 해야 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의무. 이걸 위반한 행위래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응? 또 나올 거야. 이 지문은. 이제 그다음에 3번은 이것도 아까 했지. 여러 사람이 자기를 검사로 임명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적어도 신청한 사람에게 당신을 임명한다 안 한다? 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신청자들에게 임명한다 안 한다 응답해줘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다. 그지? 근데 끝에 가니까 뭐라 그래? 임명권자의 응답할 여부조차도 임명권자의 편의 재량? 그럼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돼 있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응? 응답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의무지. 응? 신청한 사람을 검사로 임명해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임명하든 안 하든 결정 내린 걸 응답해 줄 의무는 최소한 있다는 거지. 그래서 X. 4번은 뭐야? 자, 첫째 줄에 개인의 권리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오늘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국가의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의 의무여야 된다. 그치? 이거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필요한 거야. 사익보호성. 그 개인의 권리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든 행정개입 청구권도 다 개인적 공권이야. 개인의 권리. 그 인정되려면 다 국가의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 이 두 가지가 인정돼야만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X지. 다 적용되는 거야. 성립요건.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2번이 답이 된 거지. 그 다음에 7번도 문제다. 개인적 공권. 그죠?
자, 옳은 거 고르라는데, 자, 지문 1번은 첫 번째가 뭐야? 예,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안 배웠겠지만 우리나라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행정소송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소송을 통해서는 뭔가 구제받을 수 없어요. 이런 소송을 제기해봐야 법원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 안 되는 소송에 대해서 소송 안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무이행 소송을 통하여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안 된단 말이야.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키워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응? 그 다음에 2번은 자, 재량 규정이 키워드야. 아까 공부했잖아.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어떻게 돼? 최소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고 개인도 어떻게 돼?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있어요, 최소한. 그래서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도 국가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개인의 권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키워드는 재량 규정. 그리고 공권은 아무 말이 없더라도 개인의 권리, 개인적 공권을 말하고 개인적 공권 성립될 수 있어요. 국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X. 3번은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그 뒷말하고 매치가 되나요? 아까 공부했죠. 헌법상의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돼서 침해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지만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 어떤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 건 법률에 의해서 그 내용이 다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만 비로소 개인의 구체적인 이익이 돼서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단 말이야. 응? 따라서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다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아도 재판을 통해서 자기 이익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가? 아니다. 모든 때문에 틀렸어. 응? 모든 기본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 헌법상의 기본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은 뒷말하고 맞아. 근데 사회적 기본권은 뒷말하고 안 맞아. 응? 그러니까 헌법상의 기본권은 둘로 나눠야 돼.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고, 그지?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돼야만 재판을 통해서 권리 침해 주장해서 구제될 수 있는 거야. 응? 그 둘로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데 틀렸고,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키워드가 관계법규. 응? 아까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그 권리, 두 번째 요건으로서 사익을 보호하고 있느냐는 어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느냐만 따지는 게 아니라 관련된 법에 의해서도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느냐 이거까지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련 법까지 고려. 응?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관련 법에 의해서도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는 것이 인정되면 그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야. 응?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다 문제 푸는 거죠. 또 뒤로 가봅시다. 이제 배운 것 중에. 네, 13번. 네, 58쪽에 13번을 봅니다. 자, 그러면 공권, 즉 개인의 권리 내지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1번의 키워드는 뭐야?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지? 이행강제금 납부해야 될 의무는 부과받은 자만 의무가 있는 건가? 아니면 부과받은 자가 납부 안 하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또 내야 될 의무를 이어받는 건가? 승계하는 건가?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의무래. 부과받은 자가 안 내고 사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가 없다. 그치? 그러면 이거하고 짝을 이뤄서 공부할 거.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게 아니라서 승계된다. 과징금 채무라고도 판례에 썼지. 그래서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승계 안 되는 건데 승계된다 그래서 바로 1번이 답이 됐어요. 응? 네.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반대지. 재량 영역, 재량 규범, 재량으로 돼 있어도 국가의 의무가 인정되고 개인의 권리 인정될 수 있다. 응? 3번은 두 개 단어가 연결돼야지. 어느 파트야? 환경영향 첫째 줄. 환경영향과 대상 지역 밖의 주민. 뭐가 있어야 돼?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되려면. 입증. 본인들이 소송 제기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환경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다는 걸 증명, 입증을 해야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 그래서 입증하면 뭐 공유수면 매립면허 다툴 수 있다 하는 건 이제 소송 제기할 수 자격 인정된다는 말이지. 응? 그래서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다. 응? 5. 그다음에 4번은 도롱뇽 같은 동물이나 식물은 사람처럼 권리를 갖는 자가 아니야. 응?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져요. 도롱뇽 같은 동물은 권리의 대상인 물건이지 권리를 갖는 자가 아니니까, 권리를 갖는 자가 아니니까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지.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구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소송인데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가 아니니까 소송할 자격이 인정이 안 되겠지. 그 말이 됩니다. 응?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 인정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응? 5.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 또 볼까요? 한 페이지 넘어가니까 60쪽에 17번. 개인적 공권 틀린 거 고르래. 그러면 야 1번 쭉 긴데 어디가 또 키워드인가? 이제 좀 캐치가 되지. 어디야? 응?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요. 그러면 법에서 어느 범위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라 이렇게 했으면 그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이 보호하는 거야. 근데 설명 어떻게 했어? 그 지역 안에서 주민들의 환경이익까지 보호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틀렸잖아.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거야, 환경이익을. 그래서 1번 X. 그지? 답이 나와버렸어, 금방. 2번은 여러분 2번은 두 번째 줄 중간에 키워드가 있어요. 수익 처분의 상대방. 자, 수익 처분이 뭐야? 상대방한테 이익 준 거야. 아니 지가 허가 같은 거 내달라서 본인한테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신청한 대로 이익 준 조치를 했는데 그 왜 자기한테 이익 줬냐고 그걸 소송으로 싸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지. 응? 아니 이익 준 거가 자기한테 신청한 대로 이익 줬는데 이익 준 것 때문에 자기 불이익 입었다고, 응? 자기 이익 침해 당했다고 소송?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잖아. 물론 아주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래서 수익적 처분, 즉 이익 준 조치의 상대방은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응? 네, 맞고. 3번은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 나왔지? 다른 거 필요 없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단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법으로 어느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뭐야? 상수원의 수질을 유지하고 뭐해서 공익을 보호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는 거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은 공익보호에만 목적이 있어. 응? 그 인근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의 뭐 환경이익 보호하려는 취지는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상수원 보호구역 딱 뜨면 두 번째 지역 주민들의 이익은 공익 목적 실현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다. 응? 그지?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나오면 그냥 반사적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나오는 게 또 하나 있다. 뭐가 있냐면 국가배상, 손해배상 파트 가면 또 손해배상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만을 보호하려는 거지 주민 개개인들의 이익 보호하는 데는 목적이 없으니까 상수원 수질 기준을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수질 기준을 법이 정한 기준을 유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염된 물로 공급된 수돗물 마시기에 대해서 자기 건강에 뭐 해칠 우려가 있어서 정신적 손해 그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국가가 배상 책임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반사적 이익이니까. 응? 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돼? 뭐 묻는 거야? 첫째 끝에 행정주체에게 의무가 있어야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 국가에게 뭔가를 해야 될 의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무는 과거에는 법이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국가에게 뭐뭐 해야 될 의무로 기속행위로 정해놨을 때만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봤었지만 오늘날은 재량행위로 정해놓은 경우에도 최소한 아무런 하자 없이 재량권 행사될 의무 있고 또 예외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체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면 특정 조치를 해줘야 될
재량권 0 수축된 상황에서는 특정 주체해야 될 의무 이렇게 나온다. 재량행위로 정해진 경우도 국가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재량행위로부터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에도 뭐가 인정된다? 국가의 의무가 인정된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틀린 건 1번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18번. 아까 부당이득 배웠죠? 틀린 거. 1번 맞습니다. 자,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격상 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적용될 수 없는 건 빼고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였고, 야 2번 잘 체크해야 돼. 무슨 단어? 부가가치세, 환급세. 부가가치세, 환급세. 이거는 뭐야? 이거 반환해야 될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뭐야? 그 셋째 두 번째 주로 보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민사소송으로 달라고 청구해야 되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면 공법상의 특별한 권리 의무다 이렇게 보고 그런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아까 판례 읽었어. 2번 그래서 틀렸어요. 2번이 답이야.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세 딱똑 따르면 부당이득 아니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랬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뭐냐면 애시당초 잘못 보상금을 지급해 줬대. 그죠? 그러면 보상금을 잘못 지급해 줬다 하더라도 그럼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까지 다 환수해야 되느냐? 그건 또 별개로 따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지 끝에 뭐라 그랬어? 이거 징수, 즉 징수 처분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지급된 거 환수해야 될 공익상에 필요하고 이걸 이미 지급돼서 생활비로 다 쏟아내는데 환수했을 때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이 있는데 이거를 이익을 비교했지? 근데 뭐가 더 크게 나온대? 징수해야 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게 나온대잖아. 응? 첫째 끝에 징수해야 될, 징수 처분해야 될 공익상 필요가 징수하면 상대방께 될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크대요. 그럼 징수하는 게 맞는 거지.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니까 그러면 당사로부터 환수 처분이 가능하다. 응? 만약에 반대로 징수해야 될 공익상 필요성인 적고 당사자가 징수당하면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이 워낙 크다면 그때는 환수 처분하는 거는 환수 처분은 위법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3번 맞고 4번은 야 부당이득 내놔 반환 청구는 누구도 할 수 있어. 국가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부당이득을 개인이 얻은 것도 있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는데 월급을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는데 담당 직원이 잘못했고 여러분들이 월급이 300만 원인데 잘못 500만 원이 입금이 됐어. 월급이. 그러면 어떻게 돼? 200만 원은 부당이득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가 200만 원 다시 반환해라 요구할 거고 안 반환하면 국가가 여러분을 상대로 민사소송 낼 거야. 반환 청구 소송. 그지?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고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고. 그지? 근데 이제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는 국가가 개인한테 반환 청구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하나도 없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19번도 배운 얘기지. 행정상 법률관계 틀린 거 고르래. 1번 우리 행정법관계 공법관계에서 주소는 주민등록이 된 곳 주민등록지로 하고 주소는 하나만 인정. 2번 우리 행정관계에 적용할 어떤 행정법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적용할 만한 유사한 규정들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문제였고 3, 4번은 지난번에 했나? 안 했지? 근데 공부한 내용이지? 3번은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 유한은 신고다 그런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착공신고지?
응? 착공신고 물어보면 뭐 물어봐? 이거 행정소송 대상자들은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만 물어봐. 착공신고 반려 처분으로 인정했어요 판례가. 그래서 4번이 답이 된 거야. 그지? 네. 그 다음에 20번도 공부한 거야.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 다른 말로 하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서 개인의 권리란 말이야. 응? 그러면 옳은 거야. 1번. 야,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사회적 기본권? 그럼 머릿속에 오는 뭐가 스쳐야 돼? 이거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돼야만 개인의 이익으로서 이제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이익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연금 수급권 같은 거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긴 하지만 이거 헌법 규정만 갖고는 실현할 수 없어요.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돼 있어야 돼요.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응? 그다음에 2번은 뭐 나왔지? 자유권적 기본권 나왔지? 응? 그런 단어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줄이면 자유권이지. 자유권적 기본권은 대표적인 게 신체유자 같은 거 이거는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권리예요. 응?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응? 3번은 3번은 인허가 등 이익되는 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고 상호 경쟁 관계. 여기까지 하면 요걸 네 글자로 줄이면 무슨 관계라고 말하지? 경원 관계라 그래. 경원 관계. 그지? 여기서 여러 명이 경쟁적으로 신청했는데 한 사람한테만 면허내주고 다른 신청자들은 탈락됐다면 다른 신청자들은 그 한 사람한테 면허내준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인정됩니다. 경원 관계에서는. 응?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결론이. 응? 두 번째 줄에 한 사람한테 면허내줬는데 그 면허내주는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다른 신청자들은 그 면허내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면허내준 조치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 인정됩니다. 경원 관계에서 탈락자는 다른 사람한테 면허 발급한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인정돼요. 소송 자격 안 된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4번은 뭐 때문에 틀렸을까? 두 번째 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지? 여기 입증했다는 말 안 나오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환경이익 보호되고 있지 않아. 소송할 자격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원고 적격이 있다 한 게 X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면 22번 봐. 이것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나오죠? 개인적 공권 물어본 것도 옳은 거라는데 1번 X죠.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근거가 되는 건 보통 법률, 법규명령 이런 거지만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도 될 수 있고 관습법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조리도 될 수 있고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죠. 근데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데 없다 그래서 X. 그지? 2번이 정답이에요. 재량권 0 수득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량 없어지고 국가의 의무 상황이 되는 거고 국가 측의 의무가 인정되고 그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면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죠.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확대 인정하는 겁니다. 2번 맞고 3번은 개인적 공권은 사법상의 권리처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응? 포기할 수 있는 게 원칙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응? 아까 말한 투표권 이런 거 마음대로 포기 못 하잖아. 응? 4번은 왜 틀렸어?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둘로 나눠봐야지. 응? 헌법 규정만 갖고는 안 되고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져야만 이제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회적 기본권 같이. 근데 여기서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바로 도출될 수도 있어요. 응? 어떤 거? 자유권적 기본권은. 응?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다 도출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써서 X. 사회적 기본권은 그렇지만 사회적 기본권에 한해서는 맞는 지문이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에 한해서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응? 둘로 나눠보지 않으면 X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뒤로 가봐야 되겠다. 26번에도 있네. 뒤에 하니까 26번에 개인적 공권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래. 응? 1번에 무슨 단어 보여? 근로의 권리, 사회적 기본권. 그럼 무슨 얘기가 있어? 이 헌법 규정으로부터는 직접 어떤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법률에 의해서 좀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만 한다. 그런 말이 와야 되겠지? 근로의 권리, 사회적 기본권. 응? 그죠? 그래서 직접 국가를 상대로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대신하는 생계비 지급 청구권, 이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니다. 국가에게 열심히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을 실시해달라, 이런 거 실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넷째 줄에 국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기 직장을 존속시켜달라고 청구할 권리까지 도출되는 건 아니다. 응?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만 길어. 첫째 줄,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 그럼 뭐가 오나 봐야 돼. 입증, 증명이란 말이 오나 안 오나. 그죠? 봤더니 뭐야? 넷째 줄의 중간에 입증 왔어. 그럼 뭐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맞고. 3번은 이게 틀렸지? 셋째 줄 끝에 뭐야? 적어도 임용 신청자들에게 임용 여부 응답할 거냐까지도 재량은 아니야. 응답해 줄 의무가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 행정소송 제기할 권리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다 아니다. 포기 못하는 권리다. 합의 맺었고 각서 썼어. 포기한다고 각서 써도 다 무효래. 그래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소권은 당사자의 합의로서 포기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됐습니다. 틀린 거 3번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야 되겠네. 다른 거 다 풀었던 것 같아. 33번. 33번 했나 안 했나? 33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했어요? 33번? 70쪽에 33번 풀었어요? 33번 중에 지문 3번 오늘 판례 공부했지? 3번 국가재산 무단 점유한자에 대해서 국가는 두 가지 권리 갖는다. 응?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공법상의 권리도 있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치? 둘 다 있다. 둘을 같이 행사해도 되고, 그치?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 또 어디 있나요? 36번 72쪽에 36번이 있어요. 자, 개인적 공권 틀린 거. 자, 지문 1번에 한의사 나왔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냐면 한의사 하면 한의사 면허 내주는 거의 성질을 우선 알아야 돼. 한의사 면허는 학문상 허가 내주는 거다, 특허해 주는 거다. 한의사 면허는 허가. 응? 그러면 허가받은 한의사들은 자유롭게 영업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이지, 니네만 영업을 해라고 독점권 준 거 아니야. 한의사들이 자유롭게 영업해서 그동안 이익 누려온 건 반사적 이익. 응? 한의사 면허, 허가, 반사적 이익. 근데 국가가 다른 자들에게, 약사들한테도 한약 조제권 인정. 그럼 한의사들이 자기 이익 침해하는 조치라고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인정 안 된다. 반사적 이익 침해받는 거에 불과. 그럼 1번 맞는 거야 뭐야? 맞는 거지? 응? 한의사 둘째 줄 영업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 아니다. 반사적 이익이다. 그치? 그러니까 약사들한테 한약 조제권 국가가 부여했다 하더라도 한의사들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게 아니니까 소송할 자격 없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응? 그래서 1번 맞고. 자, 2번은 첫째 줄에 뭐야? 합병 이전의 회사에 대해서. 합병 이전의 회사에 대해서 두 번째 줄 의무를 부과했대. 의무를 명한 조치. 응? 근데 그건 어떻게 된대? 의무를 부과받은 회사가 나중에 다른 회사하고 합해진대. 합병.
그러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게 그 의무가 이어지는 거야. 응?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봐. A 회사에게 세금을 부과했어. A 회사에게 1억 세금 부과했어. 근데 A 회사가 아직 납부 안 한 상태에서 B라는 회사하고 합쳐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A 회사의 세금 납부해야 될 의무는 합쳐진 회사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거야. 응?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A 회사 세금 부과받고 세금 안 내려고 하면 다른 회사랑 합치면 되겠네? 그럼 세금 안 내도 되겠네? 또 부과되면 또 합치고, 그지? 네, 상식적으로. 따라서, 예,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두 번째 줄에, 야, 그 석탄 나오지? 석탄, 첫째 줄에 석탄 뜨고, 첫째 끝에 무슨 재위로금 지급 청구권 나오지? 이거 공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그런데 중요한 단어.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부재소합이래.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 부재소합이가 뭐야? 부재소는 소송 안 하기로 합의한 거.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석탄 어쩌고 저쩌고 재위로금 지급 청구는 공법상 권리라서 이거 안 주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소송을 해야 될까? 행정소송. 그 부재소합의는 뭐야? 행정소송 제기하지 안 하기로 합의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행정소송 제기할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서 포기한다고 합의해도 무효라는 거 아니야? 응? 이미 아까 나왔었잖아. 따라서 뭐래? 두 번째 줄. 합의는 효력이 인정된다? 무효야. 효력이 인정되는 게 무효. 그치? 행정소송 제기 안 하겠다는 합의, 각서 쓰고 합의한 거 무효. 부재소 합의. 응? 그래서 예, 그게 답이고. 4번은 키워드 석유 판매업 허가. 그 옆에 대물적 허가. 그러면 어떻게 돼?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전 업자의 위반 사유로 인해서 뭐 영업정지 받을 거 양수인에게 다 이어집니다. 응? 그 승계되는 거죠. 그래서 셋째 줄에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위반 행위에서 제재받을 사유도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문제 없고. 그 다음에 37번 특히 중요. 기간 계산. 이거 행정기본법에 정한 기간입니다. 응? 이거 나올 거예요. 올해 국가직에 나와요. 네. 자, 기간 계산. 1번 대원칙. 행정에 있어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이나 또는 다른 법에 이렇게 계산해라 하고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기간 계산 방법에 따른다. 이거 대원칙이에요. 응? 맞고. 2번은 이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맞는 내용이야. 국민이 민원 신청을 했는데 법이 뭐라고 써놨어? 그 신청받으면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을 5일 이내 처리해라.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다면 자, 민원 신청을 접수받은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을 따지래. 응? 그리고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응용을 해보자. 예를 들면 자, 법이 뭐라냐? 무슨 민원을 신청받으면 뭐야? 5일 이내 처리해야 된다. 응? 공무원은 행정기관은 5일 이내 처리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대. 근데 언제 신청받았냐? 자, 언제 신청받았지? 우리 2021년 1월 29일 날 오후 4시에 신청받았어요. 여러분들 공무원인데 지금 오후 4시에 1월 29일 오후 4시에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럼 처리해야 돼? 5일 이내 처리인데 언제까지 처리해 줘야 돼? 민원 처리. 응? 그러면 이 기간 5일을 계산할 때 자, 시작점, 우리가 기산점이라 기간 계산 시작점이 바로 이때가 되는 거지. 1월 29일 오후 4시부터 계산 시작 따지는 거야. 2번 맞는 내용이고 이게 맞춰보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날이 언제까지예요? 1월 30일, 그죠? 응? 이 날이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여기 토요일은 안 집어넣자. 토요일로 근무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28일로 하자. 28일로 하면 이제 금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예. 자, 기산점이 1월 28일 오후 4시. 그런데 1월 29일은 토요일이라서 산입 안 합니다. 30일 일요일이라서 또 산입 안 해요. 그죠? 공휴일이잖아. 그 다음에 2월 1일, 이 또 연휴 설날에서 산입 안 해요. 공휴일. 2월 2일도 2일까지 연휴예요. 근데 산입 안 해. 그럼 2월 3일. 월요일인데, 아니, 월요일이 아니라, 이게 뭐야? 일, 월, 화, 수요일 날이 되겠네? 근데 수요일 날이 돼봐야 이때 뭐야? 이거 다 빠지니까, 이때로 따지면 3일 날 오후 4시가 하루치가 된 거야, 1일. 그럼 언제 가야 돼? 4일, 목요일 날, 5일, 금요일 날, 그러면 1일차, 2일차, 3일차, 또 6일 토요일 날 빠지겠네? 7일, 일요일 날 또 빠지겠네? 그러면 8일, 월요일 날까지 해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밖에 안 돼. 그러니까 9일, 화요일 날 오후 4시까지 처리해주면 돼요. 그죠? 야, 이번엔 연휴가 많이 껴가지고, 그지? 많이 빠지네. 그럼 요때까지만 처리해주면 돼요. 응? 접수받은 시각부터 계산해서 하루는 8일로, 하루는 8시간으로 계산하거든? 그래서 2번 맞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자, 3번은 이렇게 공부해. 첫째 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그러면 상대방한테, 국민한테 이익 주는 거야? 불이익 주는 거야? 불이익. 자, 불이익 주는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게 좋아? 늦게 끝나는 게 좋아? 빨리 끝나는 게 좋지. 그치? 그러면 이거 불이익 조치인데 끝나는 날, 100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래. 그러면 그 다음 날로, 공휴일 그 다음 날로 끝나는 게 좋아? 공휴일 그날로 끝나는 게 좋아? 국민의 입장에서.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게 좋으니까 그 면허정지 기간 100일은 그 공휴일인 그날로 다 만료된 걸로 치는 거예요. 국민에게 이익되게끔 규정을 했어요. 응? 자, 그래서 맞는 얘기. 면허정지 처분, 불이익 처분이다.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날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응? 3번도 맞아. 4번은 자, 법이 나왔고 법령, 그 다음에 둘째 줄 어떻게 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이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법이라면 법령을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한다가 X. 응?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오늘 공포했으면 오늘은 빼고 내일부터 기간 계산 시작하는 거야. 응? 산입하지 않는다가 와야 돼. 4번. 자, 기간 문제가 몇 번 나올 거야. 이제 지금 바뀐 법으로.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가야 되겠네. 41번. 응? 41번 뭡니다. 41번 개인적 공권. 그지? 페이지 75쪽에 개인적 공권. 자, 1번. 이거 무슨 단어 눈에 띄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 셋째 줄, 입증하면 소송할 자격 인정될 수 있다. 맞고. 2번. 이거 틀렸네.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옛날에는 의사력의 존재라는 세 번째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나 오늘날은 필요하지 않은 거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지 않는 게 오늘날의 새로운 경향입니다. 응? 그래서 두 가지 요소만 인정되면 된다 그랬지? 국가에게 의무가 있고 두 번째 그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 응? 두 가지만 인정되면 되지.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단어? 개인의 이익을 법이 보호하고 있느냐 따질 때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만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관련 법까지 보고 관련 법규, 응? 관련 법까지 보고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법까지 보고.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공부했지. 불가증력 발생. 그러면 이제 법원에게 취소해달라고 소송내는 건 불가능.
그러면 이게 뭐야? 행정기관에게 자기한테 불이익 조치를 하는 시장한테 이거 잘못됐으니까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된다. 응? 인정될 수 있으면 법에 규정이 돼 있거나 법 해석상 신청권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경우로 해야지, 그렇지 않는 한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가증력 발생 변경해달라고 누구한테? 행정기관에게, 행정청에게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신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응? 그래서 5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42번을 보면 이게 오늘 배운 거야. 응? 법률상 이익, 그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권리, 이렇게 법률상 이익, 개인적 공권, 이런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받은 자만이 구제받기 위해 소송 제기할 자격이 인정됨. 이렇게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응? 말 되게 길다, 판례. 자, 1번은 말이 길은데 넷째 줄에 핵심이 있어. 넷째 줄고 밑줄 쳐서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여기다 밑줄 쳐서 이 말이 중요해.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 이게 뭔 뜻이냐면 이전 고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재건축하기 전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하기 전에 여기에 땅, 건물, 뭐 여기 땅, 건물에서 이거 땅, 건물, A, B, 땅, 건물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재개발 여기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하면 어떻게 돼? 똑같은 구역에 또 딱 똑바르게 막 이렇게 정리하고, 그지? 그럼 여기 땅과 건물은 뭐 A의 땅과 건물로 한다. 여기 새로 지은 땅과 건물은 B의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예전의 권리 의무를 재개발, 재건축한 다음에 그 지역의 권리 의무로 새롭게 이전시키는 게 이전 고시야. 응? 이전이란 말은 권리 의무가 이전된 곳으로 이제 고시하는 거야, 공고. 응?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이 재건축 재개발하고 난 이후에 새로 정비한 땅과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그대로 거기다 옮겨 놓은 거란 말이야. 응? 그랬는데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 의무가 다 이전이 됐는데 이쪽으로 이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 뭐 갑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이거 재개발 사업계 이거 뭐 위법이다 해가지고 이거 취소해달라 무효로 해달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이거 다 한 사람이 취소하려면 이거 싹 취소하면 이 수많은 이해관계들 다 원상복구해야 돼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조합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취소해달라 이거 소송한다 그래서 이거 취소해 줄 수 없다는 얘기야. 설령 그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으로 인정돼도 그 소송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이런 돈으로 물어주는 방법 이런 거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이 수많은 이해관계인들 다 권리 다 이전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이 집과 땅 이전받은 집과 땅을 또 딴 사람한테 또 팔고 막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져. 원상복구하기 힘들어. 앞에 설명이 그거야. 응? 너무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핵심은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일부 조합원이 뭐 취소나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해도 그거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마지막 두 줄. 자, 2번이 답인데 아까 공부했지? 첫째 줄 끝에 석탄 가공업 허가. 이거는 뭐야? 두 번째 줄. 뭐 사업경의 권리를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위 아닙니다. 사업경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는 특허라는 말이야. 특허 아니고 그냥 보통의 허가. 허가는 뭐야? 반사적 이익. 응? 그러면 끝에 가서 어떻게 돼? 기존 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 없다가 와야 됩니다. 소송 자격 없다가 와야 돼요. 응? 출발 어떻게 된다고? 석탄 가공업 허가, 특허 아니라 보통의 허가. 반사적 이익. 기존 업자는 신규 허가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음. 3번은 첫째 그때 법률이 뭘 목적으로 한대? 기존 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 방지. 이게 목적이래. 이 단어가 중요하지. 이 부분이. 그럼 지금 밑줄 친 3번에 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을 한 경영 불합리 방지. 이게 뭐야?
공익만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 기존업자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는 거야, 법이. 그럼 기존업자 이익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니까 기존업자는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결론이. 그 다음에 와, 4번은 엄청 길어. 응? 엄청 길어. 야, 어떻게 이렇게 넣냐? 자, 여기는 어디가 있는가? 자, 4번은 이게 이제 말만 길고 이 사안이 이런 거야. 이게 여기다가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죠. 어느 지역에다 설립 승인. 여기 지역에다 공장 설립. 그러면 행정기관이 공장 설립을 승인 내줄 때 법에서 여기 공장 들어서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라. 응? 환경 영향 평가하도록 한 대상 지역이 여기까지야. 그러면 여기 밖에, 이 영향권 밖에 있는 주민은 어떻게 될까? 법에 의해서 환경이익 보호되고 있지 않지. 하지만 4번 끝에 가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무슨 단어가 나오지? 증명 나왔지, 증명.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환경이익을 침해당했다는 걸 증명을 하면 소송자격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명하여 원고자격, 소송자격 인정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지역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이지만 그걸 입증해서 원고자격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면허받은 장의자동차 운송사업구역. 자, 여기서 키워드는 사업구역 위반. 첫째 줄 사업구역 위반. 그 다음에 첫째 그때 과징금 부과처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반사적 이익. 그 정도 끝입니다.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은 소송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따라 결론은 뭐가 와야 돼요?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없다고 와야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복잡해지지? 이렇게 돼. 이게 A, B 다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받은 자들이야.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각각 A나 B는 면허받은 A나 B는 자기네 정해진 그 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돼 있어. 구역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 B가 구역을 위반해서 영업했다. 관할 위반해서 영업했다. 이래가지고 B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어.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랬더니 B가 억울하다 하고 B가 싸웠어요. B가 억울하다고 B가 과징금 부과한 건 위법한 것이다라고 취소해달라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어요. 행정심판. 그래서 여기서 판정이 나왔대. 맞다. B의 주장 맞다 해가지고 취소한다. B에게 과징금 부과했던 건 취소한다고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경쟁업자 A가 뭐야? B가 구역을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한 게 잘 된 건 원래 그게 맞는 건데 왜 B에게 과징금 부과한 거 잘못됐다고 취소하느냐? 이거에 승복 못하겠다고 이걸 갖고 A가 취소한 판정이 잘못 내려졌다고 이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 구역 제도를 두고 구역 제도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영업 질서 유지라는 공익만을 목적으로 할 뿐 기존에 면허받은 업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구역제도를 두고 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로 인해서 이 보호되는 이익은 영업질서 회복이라는 공익만이지 기존 업자의 이익은 보호하고 있지 않다. 기존 업자의 이익은 이렇게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가지고 5번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안 했을걸? 그죠?
했어요?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 했네. 그 페이지 넘어가고 50번도 했어요? 50번 안 했어요? 응? 50번? 자, 50번은 공무원 관계 변동인데 이게 이제 공법 관계인데 1번 아까 판례 공부했지? 뭐 상급 4급 공무원인데 상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돼요. 그 승진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공표까지 됐다면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자기를 승진 임명시켜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고, 응? 그죠? 이거 있다 그랬잖아. 근데 1번 잘못했네. 응? 권리 가진다. 그죠? 신청권이 있다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2번은 자, 첫째 줄에 결격사유 있지, 결격사유. 결격사유 있는 자 공무원으로 임명해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국가가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임명행위는 원래부터 무효고, 무효인행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주장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둘째 줄 틀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고, 무효인행위는 신뢰보호가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가만 놔둬도 무효인데 뭐 원래 이제 임용을 취소한다 이 표현을 쓰지만 원래 무효했던 걸 선언하는 건데 임용 취소권 시효로 소멸되지도 않는다고 한시하고 있어요. 응? 2번이 답이고, 그리고 3번은 결격 사유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몇 년 동안 계속 근무해 왔다 하더라도 퇴직금 받을 권리 인정 안 돼요. 처음부터 공무원 된 적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퇴직금 받을 권리 인정 안 된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지. 응? 그 다음에 4번은 예를 들면 인천시 공무원인데 경기도로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게 보내는 거예요. 응? 전출.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이동인정이죠. 전출은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전출. 응? 전출은 두 번째죠.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응? 전출이 쉽지가 않아요. 응? 원래 전출을 원하는 사람 많아.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기 어디라 저기 어딘가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이렇게 좀 나이가 있어서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합격 근무를 했는데 뭐 남편이 근무지가 뭐 서울로 났는지 어디로 왔는지 그냥 휴직계를 내고 따라왔어. 응? 와 있는데 이거 다시 시험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일반 행정직으로 다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 나이가 50대인데. 응?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 그냥 그만둘 생각으로 한대. 그냥 응? 공무원 이제 그만하고. 응? 근데 이게 이제 기다려도 안 내거든.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전출. 응? 다른 시도로 이렇게 자기 옮기겠다. 응? 공무원 신분 유지한 채 다른 시도 공무원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요 보통. 근데 대기자들이 워낙 많아. 그거 언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사람은 그런 방법을 쓰는 건데 타 시도로 공무원을 시험을 다시 보겠다 이거야. 응? 그래서 전출은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동의 없이 하면 무효다. 응? 그 다음에 51번에 1, 2번 아까 한 거지? 그럼 공부한 거지? 네, 지난번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 네. 다 했고 다 했네. 쭉 가봅시다. 그 다음에 60번 안 했지? 네, 60번은 지금 공부한 거야. 자, 공법상 법률관계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야, 1번 어떻게 돼? 둘째 줄에 무슨 단어? 소권 포기하래. 소권 포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소권이 행정소송 제기할 권리 말에 소권 포기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상대방한테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이거 허용될 수 없죠. 네? 소권 포기하도록 하는 거, 소권 포기 셋째 허용될 수 없는데 허용된다. X. 2번
야, 연금 수급권 아니야. 이거 공무원 연금이든 우리 국민연금이든 연금 받을 권리 말하는 거야. 연금 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야. 이거는 헌법 규정만 갖고는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 내용이 정해져야 주장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됩니다. 응? 그래서 맞고. 3번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자동으로는 수송자격이 인정 안 되고 증명, 입증을 해야지. 응. 근데 이거는 뭐 관계된 법하고는 상관없이 헌법상의 환경권만을 이유 근거로 해서 자기 환경이 침해당했다고 소송할 자격이 인정돼요? 안 되지. 그렇지? 응? 헌법상의 환경권이라는 이런 그 사회적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만 그거 침해만을 이유는 안 되지. 응? 4번 됐다. 국유재산 무담 점유자에 대해서 국가는 두 가지 권리를 갖는다. 응? 변상금 부과징수권, 공법상의 권리하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치? 두 가지 권리 모두 있고 둘 다 같이 청구해서 뭐라도 하나 먼저 얻으면 다른 나머지 권리는 소멸한다. 그치? 아까 했어. 그러면 각각 한쪽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요건이 다 충족돼서 두 개의 권리가 동시에 병존할 수 있습니다. 응? 그리고 두 가지 권리를 같이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3번 X, 4번 X죠.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이런 교재에 있었는데 읽지는 않았는데, 자, 첫째 줄 보조금 반환이지. 보조금 반환. 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했어. 근데 보조금이라는 건 어떤 용도로 쓰라고 지정해 준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조금 준단 말이야. 응? 근데 막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이 뭐해? 뭐 보조금을 막 애들 교육시키는 데 쓰지 않고 명품 사고 막 이런 데 썼다. 적발. 그럼 어떻게 돼? 그거 뱉어내라. 반환해라. 응? 근데 반환하는데 반환 안 해. 그러면 어떤 방법 쓰래? 법이 뭐라냐면 강제징수 방법 쓰게 해놨어요. 그렇다면 법에서 행정상의 강제징수 방법 쓰라고 돼 있으면 그 방법만 써야지. 그거 놔두고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키워드가 보조금 반환. 그러면 두 줄 끝에 중앙건설청은 강제징수 방법만 써야 됩니다. 법에서 강제징수하게 해놨어요. 그럼 그 방법만 써요. 그게 행정기관이 법원에 소송 낼 일도 없이 행정기관 스스로가 해결하게끔 해놨다고. 그럼 그 방법만 쓰라는 거예요. 강제징수 방법만 써야지 강제징수하고 민사소송 방법을 재량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 거래. 강제징수 방법만 써야 된다. 응? 응.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1번은 한 것 같고, 그죠? 62번. 62번 안 했죠? 자, 제목이 조세 과우납 환급 소송.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안 내드릴 세금 잘못 납부했으니 낸 세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됩니다. 응? 그죠? 그러면 틀린 거 고르래. 1번. 야, 첫째 줄. 조세 과우납. 세금 잘못 납부한 게 국가의 부당이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 부과가 만약에 무효라면 처음부터 납부한 돈은 납부 시점부터 국가의 부당이득이 바로 되는 거고. 셋째 줄. 과세 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라면 어떻게 돼? 세금 과세 처분 취소돼야 그때부터 국가의 부당이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말하자면 세금 잘못 납부한 게 국가의 부당이득이라면 처음부터 세금 부과가 무효라면 납부 순간부터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만 세금 부과 위법 정도가 취소하려면 취소가 돼야 그때부터 부당이득이 된다.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부당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응? 응. 그 다음에 2번. 첫째 줄. 세금 잘못 납부한 사람 뭐 하면 돼? 무효인 세금인데 잘못 납부한 사람. 그냥 국가를 상대로 반환해달라고 청구소송 내면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그지? 그거 전에 뭐부터 했어? 세무사장한테 돌려달라고 환급 신청을 했는데, 그지? 세무사장이 환급 못 해줘 하고 거부하거나 환급을 해주는데 뭐 반밖에 못 해줘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세무사장의 그러한 결정을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첫째 줄 국세 환급금 결정 또는
환급 거부 결정.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세무서장이 신청받고 이 결정. 이거 소송으로 싸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이거 세무서장이 결정해줘야 비로소 환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환급받을 권리는 이미 납부한 순간부터 생겨 있는 거고, 응? 얼마 환급받을지도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다 액수도 정해지는 겁니다. 세무서장이 결정 내려줘야 비로소 환급받을 권리가 생기고 얼마 환급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응? 세무서장이 마음에 안 드는 결정하면 이거 무시하고 국가를 상대로 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응? 그래서 2번 X. 3번은 뭐야? 이미 반환받을 권리와 반환받을 금액이 다 법에 의해서 확정된 거는 뭐 하면 된대? 응?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문제였고. 그 다음에 4번 원천징수회 때 원천징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못 떠올려. 회사가 직원 월급 줄 때 3.3% 월급의 3.4% 소득세 떼가지고 국가에 낸단 말이야. 그지? 그게 원천징수한 거지. 응? 그러면 원천징수했을 때 그 국가가 너무 많이 그 세금을 받아갖고 있다. 응? 그래가지고 환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건자. 자, 원천징수의 경우 국가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원천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원천 납세 의무자 있고 직원이 아니야. 회사예요, 회사. 원천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가 회사입니다. 회사가 국가에 환급 청구할 권리자가 되는 거야. 응? 원천 징수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는 국가하고 회사와의 권리 의무 관계지 그 직원하고 관계는 아니에요. 응? 그래서 5가 된 거예요. 다 나올 만한 거 나오네요. 그 다음에 63번은 한 것 같아. 그죠? 안 했어요? 63번 안 풀었어요? 63번 판례 입장으로 틀린 거 고르래. 자, 여기서 1번 첫째 끝에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응? 여기 중요한 데는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응?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뭐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든지 계약이 관계가 끝났다든지. 여기서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단어에만 집중해갖고 이거 공권력 행사다 단정하면 안 되고 그것이 공권력 행사인지 아니면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표시하는 것인지는 관련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판단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응? 하여튼 1번 문장의 핵심은 첫째 그대 행정기관의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여기에 넷째 줄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공권력 행사인 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고 대등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고 관계법규정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응? 1번 보고 자 2번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대.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행정기관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대? 이와 같은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상대방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꼼수를 부려서 피해가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서 법치행정원리 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실제 사건이 뭐야? 예를 들어 인천시장한테 골프장 인허가 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어. 근데 인천시장은 뭔가 신속하게 빨리 골프장 인허가를 내줘. 응? 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인허가 내주니까 대신에 너 시가 좀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데 너 업자 갖고 있는 땅을 좀 기부 좀 해라. 이러고 부관을 붙이고 싶거든. 응? 사업 승인 신속하게 내주는 대가로 뭔가 납부하라고 이렇게 부관을 붙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이 돼서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피할 목적으로 그냥 아무런 단서 안 붙이고 골프장 승인 내줘.
그러고는 뒤로 그 업자가 뒤로 이거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고 그냥 기부하는 식으로 사법상 계약 맺고 기증했단 말이야. 응?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결국 우회적인 방법을 쓰지만 결국은 골프장 사업 승인 내주는 대가로 뭔가 관계없는 걸 땅이나 이런 걸 받는 거지. 이거는 법치행정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응? 허용되지 않는다. 2번 맞고. 3번 첫째 줄 전문직 공무원 그냥 전문직도 필요 없어. 공무원 채용 계약. 응?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이거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대등한 의사표시. 응?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맺은 거고, 채용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는 대등한 의사표시. 대등한 의사표시인데 공법관계니까 행정소송. 근데 공권력 행사 다툰다면 항고소송이겠죠. 이건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대등한 의사표니까 당사자 소송. 응? 계약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 의사표시 당사자 소송. 민사소송 아니고 또 항고소송도 아니에요. 공권력 행사 아니니까. 자, 반면에 4번에 외워야 돼. 두 번째 줄에 BK21 사업 협약 해지. BK21 사업 협약 해지 통보는 셋째 줄. 틀렸어요.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꼬로 대등한 지위. 응?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 아니라고 봤어요. 이건 공권력 행사인 처분. 응? 이건 공권력 행사인 처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4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 강론도 조금 들어갔는데 64번 갑 회사는 회사 건물 4옥을 신축하면서 원래 있던 A 지하철역과 자기네 4옥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그 지하 연결 통로의 용도와 기능은 종래대로 주로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갑의 4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도 함께 이용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지하 연결 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지만이 아니고 것이라면, 주된 기능이 뭐라고?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갑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더라도 이 지하 연결 통로는 특별 사용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일반 사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그 설치 사용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점거이용, 도로 점용이 특허거든. 그게 아니다. 도로 점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 사용이다. 여전히. 그 다음에 2번 공물관리 주체가 지하 연결 통로에 대해서 공용 폐지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시민, 오늘 아까 공부했네. 일반적인 시민, 이거 도로 폐지하는 거야. 일반적인 시민 생활에 있어서 이용만 하는 사람한테는 도로 용도 폐지를 다툴 이익이 인정 안 된다 그랬어 아까. 2번도 맞고 2번 맞습니다. 2번이 답이야. 3번은 첫째 줄 틀렸어. 지하 연결 통로 인접주민 나왔지. 인접주민. 자, 인접주민은 첫째 줄 통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 통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른바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그 도로에 관해서 고양된 사용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그 통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통로에 대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써야 돼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통로에 대해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개인에 대하여 개인에 의해 사용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이런 손해배상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럼 이걸 가장 적게 고치면 통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그거만 고치면 다른 건 놔둬도 돼. 첫째 줄. 그 통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양된 사용권이 인정되고 무슨 방해배제 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다음에 4번은 지하 연결 통로 인근에서 공공 목적의 개발 행위로 일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용을 제한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특별한 희생이 아닙니다. 이건 손실보상 파트에서 공부하지. 응? 공공용물에 관해서 해변 백사장 같이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그동안 자유롭게 이용에 제공돼서 이용하던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됐더라도 그런 거는 감수해야 될 불이익이지, 응? 손실보상을 해줘야 될 특별한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판결이 다 응용이 된 거예요. 정답은 2번이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는 68번. 예, 중요합니다. 68번. 예. 기간 계산. 그죠? 예, 계산. 자, 행정기본법이 정한 기간 계산. 이건 꼭 해둬야 돼요. 우선 1번 아까 나왔지?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대해서 행정기본법 및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그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른다고. 2번. 자, 2번을 보자. 첫째 줄.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응? 쉽게 말하면 불이익 조치하는 거지? 불이익 조치하는 기간 계산할 때 어떻게 할까? 자, 두 가지야. 야, 100일간 아까 나왔지. 100일 영업정지. 그러면 오늘 100일 영업정지 했어? 그럼 오늘부터 하루 쳐줄까? 내일부터 칠까? 100일을 계산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요. 상대방 국민에서 오늘부터 하루 쳐주는 게 국민한테 좋아? 지금 영업정지 내보냈다고? 오늘부터 쳐주는 게 좋아? 내일부터 쳐주는 게 좋아? 오늘부터 넣어주는 게 좋잖아. 안 그래? 그 첫날 산입해주지. 그치? 국민의 입장에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영업정지. 그럼 오늘부터 4시에 받았지만 오늘부터 하루 쳐주면 좋잖아.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첫날 산입합니다. 응? 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끝나는 날은 어떻게 돼? 100일 면허 정지인데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야. 끝나는 날로 끝내주는 게 좋잖아.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면 만료되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날로 만료하게 해줘야 되겠지? 응? 그러면 3번 어때? 불이익 조치야. 3번 틀렸지? 다음 날이 아니라고. 그날 그냥 공휴일, 토요일 내지 공휴일이면 그날로 끝난 거로 쳐주는 거지. 3, 4번 잘 봐봐. 2번, 3번 보면 다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야.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는 불이익 조치 나간 날부터 하루 쳐준다. 그리고 끝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이라도 그날로 끝나는 걸로 해준다. 그래야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니까. 응? 3번 다음 날이나 그 날로 만료되는 거예요. 토요일, 공휴일 날로. 공휴일이라도. 그 다음에 4번은 법인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공포한 날이 첫날이 되고 그날부터 기간 계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은 공포한 날을 시행하는 날로 바로 보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2, 3번을 잘 하라고. 아까 나왔잖아. 3번 나왔었잖아. 그치? 아까 3번은 맞게 나왔는데 100일 면허 정지라고 해서 여기 틀리게 나왔고. 또 있을 걸 아마. 자, 그 다음에 70번 했고 71번도 지난번에 한 것 같아. 그죠? 한 것 같죠? 네. 자, 그러고 나면 우리 행정 입법 오늘 공부했었는데, 그치? 자, 그럼 쉬는 시간 갖고